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미리 보기 수학입니다. 오늘은 지수법칙 세 번째 시간이고요.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동안 배웠던 지수법칙을 종합해서 적용해야 하는 문제풀이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칙 연산에서 가장 먼저 풀어줘야 하는 건 아시죠? 그러면 첫 번째 괄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요. A의 제곱, B의 4제곱, 괄호치고 제곱이에요. 괄호 바깥에 제곱이 있으니까 이 지수를 어떻게 하면 된다? 네, 하나씩 분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분배를 할 때에는 자, 요것과 요 바깥에 있는 지수 2가 곱해지는 겁니다. 그럼 차례차례 분배해 볼게요. 그러면 A의 4제곱, B의 몇 제곱? 네, 8제곱이죠. 8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곱하기를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를 보니까요. 괄호 안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세제곱할 거니까 그대로 부호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세제곱을 요 지수를요. 분모한테 분자한테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괄호 정리하면 마이너스 A의 세제곱분의 B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렇게 복잡한 지수 법칙의 문제 풀이는요, 문제 푸는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부호를 결정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곱하기나 나누기 할 때 부호 결정을 할 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바로 마이너스 부호의 개수예요. 그쵸? 마이너스 부호가 짝수기에 있으면 플러스가 되고 홀수기에 있으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부호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호를 딱 결정을 해주면 그 다음엔 편하게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여기 보니까 A의 세제곱이 있고요. 여기는 A의 4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A가 딱 하나만 남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아예 분모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쵸? 분모는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A를 먼저 써주고요. 이제 B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B는요, 여기 분자의 세제곱, 여기에는 8제곱, 8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밑이 같고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B의 몇 제곱? 11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A, B의 11제곱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누기가 나오는 것은요, 이렇게 간단한 계산은 분수 형태로 고쳐서 약분해도 되고요. 아니면 곱하기로 고쳐서 역수로 풀어도 괜찮아요. 어느 방법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은 이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분모에 누가 내려오게 되죠? 그쵸? 마이너스 A 제곱 B 괄호 닫고 세제곱이 분모로 내려오게 되고요. 분자에는 A 세제곱 B의 제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분을 해주기 전에 괄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역시나 여기 괄호 바깥에 3이 있으니까 하나씩 분배를 해주되 세제곱이니까 이 마이너스 부호가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자, 3을 분배해주면 A의 6제곱, B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그대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가장 먼저 뭐부터 하라?
네, 맞아요. 부호부터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분모는 마이너스, 분자는 플러스예요. 그러면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A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A의 세제곱. 자, 여기서 세제곱이 없어지면 세제곱이 남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분모에 문자가 있네요. 누가 먼저 있냐면 A에 이렇게 세제곱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B를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B 약분이 되고 여기서는 두 개만 약분이 되니까 B가 하나만 남게 돼요. 그러면 분자는 전부 다 약분이 되는 거니까 분자는 1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A 마이너스 A의 세제곱 B 분의 1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곱하기 나누기를 여러 번 해야 하는 문제예요. 이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전부 다 곱셈으로 바꿔서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전부 다 곱셈으로 바꿔서 부호 먼저 결정해주고 알파벳 순으로 문자를 차례대로 정리해주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전부 다 곱셈으로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식을 쓸게요. A 제곱 B 곱하기 A의 세제곱 B의 4제곱 곱하기 자, 여기 있는 것만 역수를 바꿔주면 되겠죠?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부호는 다 뭐예요? 플러스니까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A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딱 눈에 띄는 게 여기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그러면 일단 분모에 있는 A라는 문자가 사라지고요. 이렇게 분자의 위치에만 A의 제곱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B의 세제곱. 여기 세제곱이 사라지면 B는 하나만 남죠. 그럼 분모가 아예 사라지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B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B와 여기 있는 B 두 개니까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A제곱,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6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 n자리 자연수일 때 n의 값을 구하세요. 어떤 친구가 이래요? 선생님, 이거 다 계산을 한 후에 숫자의 개수를 세보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지만 여기는 지수 법칙이에요. 그쵸? 그러면 지수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밑이요. 2와 5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10의 거듭 제곱의 형태로 고쳐야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선생님, 근데 왜 10의 거듭 제곱으로 고치는데 밑이 2와 5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0을요, 소인수분해하면은 2 곱하기 5예요. 그래서 10의 x제곱이라는 10의 거듭제곱 형태를 2 곱하기 5 괄호치고 x제곱이라고 변형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의 제곱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100이죠. 10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네, 맞아요. 1000이에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10 위에 있는 지수가 0의 개수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 숫자가 몇 자리 숫자인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온 2의 6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을 이렇게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바꿔볼게요. 그런데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2와 5의 지수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의 제곱을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볼게요. 2 곱하기 5의 괄호치고 제곱. 됐죠? 여러분들 이거 분배 법칙에 의해서 지수를 분배하면 어떻게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예, 맞아요. 2와 5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만들려면 반드시 2와 5 위에 있는 지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럼 이 문제의 키도 2와 5 위에 있는 지수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겠죠? 자, 근데 보시면 2의 6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에요. 그러면 지수를 큰 쪽에 맞춰야 할까요? 작은 쪽에 맞춰야 할까요? 당연히 작은 쪽이죠. 왜냐하면 큰 쪽에 맞추려면 새로운 숫자를 곱해줘야 되니까 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작은 쪽에 맞추면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되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 6을 4에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분리하면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으로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밑이 같을 때 곱하기는 지수끼리의 더하기와 똑같으니까 사실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은 2의 6제곱과 같은 거죠. 그쵸? 뒤에 이제 5의 4제곱을 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2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4예요. 그럼 뒤에 오는 것을 이렇게 2와 5를 밑을 묶어주고요. 네, 괄호 바깥으로 이제 지수 4를 뺄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4 곱하기 10의 4제곱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10의 4제곱은 0의 개수가 4개라는 거죠. 그쵸? 그 0의 개수가 4개고 결국은 여기 1과 4가 곱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4 포함해서 0 개수 4개예요. 그러면 얘는요, 사실은 간단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이렇게 쓰면 답은 4만이죠. 근데 어떤 문제는 굉장히 자릿수가 많이 나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는 지수와 앞에 있는 숫자를 보시고 자릿수를 맞출 줄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것은 0의 개수를 뜻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여기 숫자끼리, 그쵸? 여기 1과 4가 곱해지니까 4 뒤로 0이 4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몇 자리 숫자다? 5자리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n의 값은 5자리, 즉 5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도 응용 문제예요. 자, 2의 4제곱을 a라고 표현을 할 거래요. 즉, 2의 4제곱 대신에 a를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8의 4제곱을 a를 사용을 하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8의 4제곱에다가 a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적어도 a를 사용을 하려면 이 밑이 2여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 8의 4제곱을요. 밑을 2로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8은요. 2의 세제곱이잖아요. 즉 8의 4제곱은 2의 세제곱의 4제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보세요. 요 4와 3의 위치를 바꿔도 되죠. 상관없죠. 그쵸? 그러면 2의 4제곱의 세제곱이 됩니다. 어차피 4, 32, 3, 4, 12가 똑같아요. 위치 바꿔 상관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보시면 2의 4제곱을 a라고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2의 4제곱 대신에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가면 돼요? a가 들어가면 되고요. 위에 세제곱 이렇게 붙여주면 자 8의 4제곱을 이렇게 a를 사용해서 a의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4번, 5번 문제는 조금 심한 문제예요. 그런데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오늘 풀어드렸습니다. 반복적으로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네, 수학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